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까지의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요, 이제 2021년 군무원 시험 및 그 다음에 최종 합격까지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국방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육군 발표가 좀 늦었죠, 이번에. 그래서 육군 발표까지 모두 해가지고 다 끝났어요. 육군 발표가 조금 좀 원래 국방부하고 같이 났다면은 같이 찍어서 올릴 것이었는데 육군 발표가 늦었고 그다음에 솔직히 죄송해요. 저도 좀 게을렀어요. 게을렀고 PPT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자료 준비하는 게 조금 게으르다 보니까 이제 찍게 됐어요. 우리 많은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학생들 아마 이 영상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텐데 도움이 많이 되도록 저도 좀 구성을 해봤으니 뭐 설명할 것들 설명해 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해볼게요. 어쨌든 군무원 합격 설명회. 코로나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 좀 이제 방역이 좀 뭐라고 할까 좀 풀어졌는데 너무 위급한 시기를 많이 살다 보니까는 뭐 설명회 없이 그냥 학원이 그냥 이어가 버렸어요. 이어가 버렸어요. 많은 수험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호흡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받고 막 거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2022년 시험 대비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방법은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영상을 이번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다. 서론이 너무 길고 어쨌든 2022년 군무원 합격 설명회이지만 오늘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 오늘의 방향성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하는 군무원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직렬 선택, 뭐 이런 그런 원리 원칙적인 행정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은 뭐 여기 화면이 표시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저보다 저 이전에 우리 행정학 가르치시는 김철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 학원 유튜브 채널 안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각 과목별 그다음에 각 직렬별에 대한 설명들까지도 모두 학원 유튜브 채널 안에 자세히 있으니 그런 것들이 좀 링크를 타고서나 아니면은 좀 밑으로 자료를 내려 가지고 보시면 좋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아마 외부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그냥 국어만 막 가르치는 걸로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광고가 올라가니까.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학습법, 그다음에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의 그런 과정, 그리고 멘털 이런 것들까지도 많이 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현장이나 온라인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외부로 좀 뭐라고 할까 좀 알려지지 않도록 했죠. 왜냐하면은 뭐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렇고 좀 약속을 했어요. 외부적으로 좀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군무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움을 주자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은 모르겠습니다. 좀 계획을 다 갖고서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즉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2회, 3회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에 집중해서 보시고 뭐 이거는 뭐 책상에서 막 이렇게 필기하면서 집중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뭐 차 안이나 아니면 지하철 이동할 때라든지 편한 시간에 스마트 기기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팔짱 이렇게 어깨 힘 빼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늘의 방향은 최종 합격까지 가는 그런 수험생들과의 저와의 그런 대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몇 명 뽑냐, 그 다음에 군무원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런 것 너무 다 아는 이야기들 유튜브나 아니면 정보 채널을 통해서 몇 번만 클릭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좀 꺼리고 오늘은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해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한마디로 내부 자료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어쨌든 그래도 항목을 나누지 않을 수는 없죠. 2021년 시험에 대한 그런 총평, 합격까지의 총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나중에 면접 시험을 볼 때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반영,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면접이 필기 점수하고 50대 50이 되는데 어떻게 반영 비율이 계산이 되는 것인가 알려진 건 없어요. 말 안 했으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역전 어떻게 면접으로 역전해가지고 최종 합격까지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수험생들의 그런 마음가짐 자세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9급과 7급은 무엇인가요?
제가 9급을 할까요? 7급을 할까요? 9급과 7급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반적인 다. 그리고 작년 컷이 이 정도 점수인데 제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 좀 심층적이고 아마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왔으니 얘기는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어쨌든 계속 서로만 이야기하면 지겹고 이렇게 화면 들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군무원은 해마다 많이 증가해서 모집을 증가했어요. 채용 인원이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때 2021년에 정점을 이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추가 채용까지 해가지고 뽑았던 적도 있었고 어쨌든 2021년에 정점을 이뤘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1차 필기 합격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까지 가다 보니까 뭐 육군 같은 경우는 발표가 뒤로 밀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죠. 뭐 부정이 개입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뽑았고 그 다음에 2022년 전부안 확정된 것은 이제 기사가 났죠. 기사하고 공지가 나와가지고 4,566명인데 내년에 이제 군무원 최종적으로 직렬별로 몇 명을 모집하고 몇 명을 선발하는지 그것이 발표날 때는 조금 인원수가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이 인원수에서 별로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정부안 확정이. 상당히 많이 뽑죠. 공무원이라는 게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일반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고 뭐 법원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군무원 단일 직렬에서 4,500명이면은 상당히 많이 뽑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 왔고 이거는 전부 다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국방개혁 정부의 그런 목표였고 그다음에 2023년도 계속 이렇게 이어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내부 학생들한테 2023년 그러니까는 내후년이 되겠죠. 내후년에도 이만큼 뽑을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합격을 하자. 합격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자. 그 얘기를 오늘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많이 하는 얘기지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좀 내부적인 이야기 하네. 4,566명 뽑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몰려와요. 뭐 물론 시험을 응시했다가 실제로는 시험장 가서 응시하느냐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시험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실제 시험까지 가서 최종까지 가는 응시생의 퍼센트는 100%하고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허수라고 하죠. 하여튼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를 할 거예요. 허수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수험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합격점은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이 2023년, 2024년 이만큼 뽑지 않을 거라고 저도 들었는데 예상하는데 그러면은 경쟁률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왜냐하면 덜 뽑으니까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2010년대 초반 막 중반 이럴 때는 군무원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군무원 직종에 관심을 가진 지가 꽤 됐고 그다음에 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영어하고 한국사가 경쟁 시험으로 보는 과목이 아니라 자격으로 대체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그렇게 확 줄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년 2023년, 2024년은 경쟁이 더 치열하고 힘들 수가 있다. 이번에 2022년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들 공감하는 이야기죠. 어쨌든 많이 뽑아요. 그건 진실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보면은 잘 안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화면이 잘 안 보여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보면 국가 보도 자료에서 2021년 9월 2일 그러니까는 최종 발표가 좀 이게 뭐라고 할까? 10월 최종적으로 군무원의 육군까지의 최종 발표가 나기 전에 미리 한번 쓱 인원보도 발표했어요. 이거 말고도 타직렬에 대한 인원수도 좀 보면 공무원 인원수 다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뭐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충원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것만 이렇게 짜로 캡처했거든요. 그중에서 헌법기관 공무원 진짜야. 군무원의 명은 정말 조금이죠. 군무원은 5,500명, 5,503명이지만 그중에서 부사관도 많이 뽑아요. 부사관도. 그리고 군무원은 4,566명으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최종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내년에 육군이냐 아니면은 국방부냐 그리고 또 이제 해군이냐 또 직렬별로 다 뜯게 되면은 그러는 과정에서 4,566명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어쨌든 간에 모르겠지만 이게 크게 변동은 없겠죠. 많이 뽑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찍고 있는 제 이 영상의 핵심적인 목적은 이번에 2022년에 많은 수험생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 수험생들이 많이 합격했으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찍는 거예요. 어쨌든 많이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다. 이게 두 번째 화면에 그 뭐라고 할까 그 핵심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얘기도 조금은 하자고요. 군무원의 직렬 선택이에요. 군무원의 직렬 선택. 직렬 선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 받았고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고 제 블로그나 학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전에 한번 라이브 방송이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 그래가지고 질문도 좀 받고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이 실시는 했는데 외부로 공개는 안 됐죠. 영상으로. 이유는 어쨌든 제가 라이브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어색한 부분이 제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보면은 중간에 방송이 끊겼던 거 이런 것들 좀 있었고 어쨌든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직렬 선택. 직렬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약속 하나 할게요. 우리 이거는 어쨌든 내부생들이 많이 보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은 꼭 연습해가지고 한번 제 집에서든 제 사무실에서든 라이브 방송 쭉 해볼게요. 약속 드릴게요. 어쨌든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군무원 직렬은 일반 군무원, 그다음에 전문 군무 경력관, 그냥 경력관이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임기제 군무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고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세 과목, 네 과목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은 당연히 일반 군무원에 직렬하는 것이니까, 지원하는 것이니까. 경력관이라든지 경력직, 그다음에 임기제 군무원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만날 일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들 수험생들은 뭐 국어를 비롯해서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일반 군무원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기술,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서 총 47개 직렬이에요. 47개 직렬. 군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유튜브 채널 찾아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군무원에. 그래서 1급부터 9급이 있는데 시험을 통해서 보면은 경력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뒤에 화면에 있겠지만은 7급하고 9급에서 선택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원하는 직종, 내가 무슨 뭐 전문 기술 직렬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일반 행정 직렬에 들어갈 것인지 먼저 직종을 정하고 그 다음에 높은 7급으로 갈 것인가 9급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1급부터 9급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채는 7급과 9급에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건 얘기도 너무 일반적이다. 오늘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우리들만의 진짜 서로 한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 중심으로 해볼게요. 직렬 선택이 지금 보면은 주제예요. 일단 이 화면을 띄워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 라방이라고 할게요. 오늘 좀 편안한 자리예요. 제가 넥타이 괜히 맸다. 오늘 편안한 자리인데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제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번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이 직렬 선택이에요. 자, 여러분들 직렬 선택하셨나요? 직렬 선택하셨나요? 일단은 직렬 선택하려면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는 기본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면은 직렬 선택에 있어서 먼저 9급, 7급도 결정해야 되는 것도 직렬 선택의 중요 요소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보 직렬을 할 것인지 군수, 행정을 할 것인지 이게 일반적인 행정 직렬이죠. 그 다음에 기술 직렬 쪽으로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얘기 분명히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떠한 직종의 직렬을 선택할 것인가는 이 뒤에 화면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자, 9급을 할 것인가 7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자고요.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미 직종이 결정된 상황이겠죠. 내가 정보 7급을 할 것인지 9급을 결정할 것인지 내가 군수 9급을 할 것인지 7급을 할 것인지 이 얘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할 것이니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이 채널 영상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결정이 확고해지진 않겠지. 다른 것들도 보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는 거 이제부터 잡다한 설명들을 몇 가지 더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직종의 직렬이나 9급이냐 7급이냐를 선택할 때는 꼭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여러분이 불 끄고 아니면 자기 전에 꼭 생각하면서 난 진짜 이거 하고 싶어. 내가 기술 직렬에 관련된 내가 자격증이 있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그 직렬을 선택하라고 학원에서 막 푸시를 넣겠지만 아니야 난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아. 내가 다른 직렬로 갈아타고 싶어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라방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화면이 멈추느라 이게 얘기가 전달이 안 됐거든요. 우리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이클래스하고는 현장 강의, 온라인 학생들 엄청 많아요, 지금. 제가 뭐 거의 매일이라고 쳐야 돼. 이제 주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매일 들어오는 저에게 온라인 질문들이라든지 뭐 현장 강의생들 질문하면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9급할까요? 7급할까요? 그다음에 군수직렬 생각하고 왔는데 행정으로 갈까요? 기술직렬인데 행정으로 가고 싶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고 싶은 거 해라. 이 얘기하면은 에이 저런 뻔한 얘기를 누가 못해 얘기하지만은 제가 옆에서 굉장히 많이 본 바가 합격을 해도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나는 7급에 마음을 뒀는데 또는 7급은 또 업무가 과중해요, 굉장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7급은 7급의 업무가 과중한 업무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사회생활 막 이제 첫 삽을 떼는 22살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7급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7급을 보면서 계속해서 부러워해가지고 9급에서 만족 못하고 또는 뭐예요? 기술직렬 쪽을 더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적이 좀 우수하니까 그냥 행정직렬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꼭 말씀드리지만은 원하는 걸 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말은 말일 뿐인 것이고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돼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돼요. 면직해서 시험 보러 다시 돌아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꼭 원하는 걸 하시라. 이게 제 핵심 사항이기도 해요.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분명히 본인은 알 거예요. 원하는 걸 하셔라. 본인이 원하는 걸 하셔라.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유튜브나 정보 찾아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좀 해보고 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보통 보면은 많이 선택하는 게 뭐예요? 컷이 낮으니 빨리 하고 싶은 거, 빨리 될 수 있는 거. 작년 컷 탁탁 본 다음에 이거면 좋겠다 이거 덥석 달려들죠. 그런 것들. 또는 뭐 있어요? 모집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는 거.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바닥에 제가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아마 저만큼 오래 있었던 사람이 드물겠죠. 라고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작년 컷 기준이 낮았다고 해서 올해도 낮은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작년 컷 기준이 낮았지만 내가 그거보다 점수를 높게 받아가지고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못해요. 둘째는 인원수를 많이 뽑는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확률상 물론 확률이 높다고 제3자는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꼭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그냥 단순히 빨리 뭐 그 마음을 모르진 않지만 빨리 합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그것만 보고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거나 아니면 군무원에 소속되고 또 공무원 바닥을 돌게 돼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거를. 그렇죠? 어쨌든 9급을 하고 7급을 하려면은 9급은 아시겠지만 국어, 그 다음에 전공 과목 2과목, 그 다음에 7급은 국어, 전공 과목 3과목을 해야 돼요. 공통 과목은 국어예요. 모든 직렬의 9급 시험의 국어는 다 똑같은 시험이고 모든 직렬의 7급 시험의 국어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9급과 7급의 시험은 달라요. 9급, 7급, 9급의 국어와 7급의 국어는 달라요. 여기서 이제 제가 라방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 라방에서 얘 라이브 방송에서 했는데 전달 못한 거, 이거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군무원 9급 국어하고 그 다음에 군무원 7급 국어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난이도의 차이, 그 다음에 다루는 범위의 차이, 아마 오늘 이 얘기만 해도 다 끝날 수 있겠다. 다루는 범위의 차이, 그 다음에 뭐 집중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비문학을 어느 쪽은 지문이 길게 나오고 어느 쪽은 7급은 짧게 나오고 길게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어떻게 출제가 되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알아듣기 쉽게 보는 것은 제 책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제 거 군기잡기 책이 있거든요. 군무원 기출문제책. 그 책에 보면은 7급 문제 복원이 다 돼 있어요. 2020년부터 군무원 시험은 국어를 다 공개했지만 그 전전해에 대한 그런 기출문제들을 복원했기 때문에 직접 풀어보면 알아요. 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 현장 강의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군무원 국어만 놓고 보면은 9급과 7급의 난이도의 차이, 어렵고 쉽고의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7급 시험이 9급 시험보다 체감적으로 더 쉽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더 많아요. 상당히 더 많아요.
작년에 공개된 시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개되지 않았던 2019년에 복원했었던 것도 그렇고 학생들하고 복원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모아놓고서 막 거기 복원에 대한 정보 주고 낳고 보면은 선생님 저도 9급 시험 보지 않고 7급 시험 보길 잘했어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요거 함정이 있어요. 7급 시험 보길 잘했다는 이 말은 함정이 있어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7급 시험이 더 쉬운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9급과 7급 시험만 놓고 보면은 뭐가 더 쉽다 어렵다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만의 이야기지만은 9급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 예를 들어서 표준 발음 이런 것들이 보면은 7급 시험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라고 봤을 때 두 문제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급과 7급의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좋아요. 하지만은 7급 시험은 국어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한자와 어휘에 대한 공부가 좀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7급은 한자를 많이 내요. 그리고 고유어도 많이 떼기 때문에 어휘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면 7급 시험은 어때요? 한자를 포함한 고유어, 단위어, 호칭어 등 어휘 공부에 대한 체계가 없다면 7급 시험을 함부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이 좋아요. 하지만은 전체적인 난이도라고 봤을 때는 9급보다 7급이 더 쉽거나 똑같다. 선생님 그러면은 7급 시험을 대하는 것이 낫겠네요. 7급 시험 보는 게 낫겠네요. 그것도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한 과목을 더 보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과목의 직렬 1, 직렬 2 과목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해당 직렬 과목의 교수님 또는 선생님하고 상담이 필요해요. 우리 하이클래스하고는 그거에 대한 상담이 체계가 잘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은 제가 그것마저도 학생들하고 수없이 대화를 나눴죠.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7급 시험을 이제 도전하려는 생들이 저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이 있어요. 한 과목에 대한 부담을 더 안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죠. 선생님 그러면은 뭐 어차피 한 과목 더 하는 건데 7급으로 인생을 출발하나 9급으로 출발하나 당연히 9급보다는 삶이 7급에서 출발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럼 7급 시험 보는 게 낫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앞에서 그랬죠. 함정이 있다고. 조심해야 돼요. 이따가 이 뒤에서 한국사하고 영어 GTELF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어디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면은 다음에 또 할게요.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정말로 내밀한 이야기들을 다 공개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한국사하고 영어만 놓고 보더라도 그 기준이 9급보다는 7급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과목에 대한 부담을 더 안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거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다.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시간적인 여유나 노력에 대한 그런 투자나 아니면은 자기 마인드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9급보다 7급 시험 학생들이 합격 컷이 올라가는 거죠. 높죠. 단순히 그냥 시험이 똑같으니 그냥 7급 할래 이렇게 덥석 담배 들었다가 나중에 또 안 되고 왜 이렇게 합격 컷이 9급보다 높죠? 체감적 난이도는 그냥 시험은 평범한데 나중에 실제 합격자 발표 날 때 안 나는 것이죠. 자기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대체적으로 삶을 이제 보면은 공부에다 초점을 맞춰두고 있는데 9급 시험 보는 수험생들은 뭐 학생이거나 뭐하나 이 투잡이 있죠. 이런 것들도 보류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7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조언을 해드리면은 시험 문제에 대한 차이는 없다. 하지만은 분명히 한 과목에 대한 부담은 더 있는 것이니 이거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안 갖고 갈 수는 없다. 하지만 합격 컷이 높을 수 있으니 진정으로 공부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나는 7급을 하는 것이 좋고 나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다른 일이 있다. 그리고 나는 뭐 가정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보면은 9급을 하는 것이 좋고 나는 뭐 새로 연애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7급 쪽은 안 보는 것이 좋아요. 공부를 좀 진지하게 빠져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꼭 알아두세요. 군무원 국어만 제가 어쨌든 국어 선생이니까 국어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안 할게 하지 않을게요. 근데 군무원 국어만 놓고 이야기하면은 7급 시험은 어휘 특히 한자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 외에 나머지는 동일하게 국어 9급하고 7급하고 같은 공부의 양을 따져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에서는 경제학이 들어왔죠. 경제학이. 지금 보면은 경제학이 들어온 학원이 많지 않죠. 이번에 할 수 있는 아주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사 영어는 자격시험으로 대체됐어요. 이거 지금 우리 화면 넘어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여기서 한번 여기 이야기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로 했으면 더 좋았는데 밑에서 우리 올라가는 걸로 봅시다. 합격을 최종 목표를 이룬 것이라고 보면 좋으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1년 공부 과정이 이래요. 보면은 군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먼저 영어하고 한국사 또는 한국사하고 영어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영어하고 한국사가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 공무원 시험하고 다르게 우리는 자격 시험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급수 시험을 놓고 따면 돼요. 그냥 점수만 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급을 따면 되기 때문에 자격 시험이 대체가 됐어요. 요거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한국사에서 뭐 태종만 나오면 손이 달달달 떨려요. 그래서 영어 한국사 안 하는 줄 알고 군무원 쪽에 들어왔는데 봤는데 자격 시험으로 대체가 됐네요. 결국에는 공부 안 하는 건 아니네.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럼 아무리 이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정도 수준의 시험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영어 한국사가 자격 시험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요. 요거 빨리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이 뒤에서 영어가 무엇이고 한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음 화면에서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서도 이렇게 되면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좀 쑥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건 이거죠. 선생님, 영어하고 한국사가 자격 시험으로 대체되는 건 저도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어려워요? 그 어렵다는 것이 선생님들 학생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 학생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달달달 떨리나요? 덜덜 떨리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영어보다는 한국사를 좀 더 부담스러워하는 건 있어요. 9급이든 7급이든. 어떤 한국사인지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하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영어보다는 한국사 시험을 좀 부담스러워하긴 했었어요. 저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야, 안 떨어져. 야, 그거 한국사 임마. 그 9급 기준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긴 하겠죠. 그래서 영어보다는 한국사는 좀 부담이 있어 보이긴 한데 그 부담이 화장실 가는 거하고 나오는 거 다르게 막상 시험 딱 보고 나서 나오면은 별거 아니네 이렇게 툭 털고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GTLF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이 GTLF 응시하거든요. GTLF 정말 쉽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또 모르는 사람들,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나 영어는 학교 다니면서 알파벳도 제대로 못 외웠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에? 주로 문법을 하는데 영어 어떡하지? 라고 하지만 정말로 GTLF 영어 9급 기준이고 7급도 마찬가지지만 9급 기준으로 보통 많이 응시하니까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쉬워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는 끙 하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 이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어하고 한국사는 그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은 영어하고 한국사 시험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은 일반 타직렬 공무원 그 9급 행정직 준비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그래도 하긴 하는 거잖아요. 에이! 예를 들어서 국가직, 지방직에 들어가는 영어 한국사는 경쟁 시험이죠. 얘는 특정한 점수만 얻으면 그냥 끝, 컷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쪽은 뭐예요? 내가 80점을 받아도 내가 85점을 받은 녀석이 옆에 있으면 난 떨어지는 것이죠. 상대평가잖아요. 얘는 절대평가고. 그 상대평가가 주는 경쟁의 한계는 말 못하죠. 요즘에는 뭐 90점 이상 안 되면 다 떨어지는 거니까 공무원 시험. 그러니 엄청나게 쉽죠.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교한다면. 그래서 이 군무원 시험을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는 군무원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군무원 강의하고 막 그럴 때 군무원이 뭐예요? 보통 보면은 부사관 장교학원이 군무원학원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전문화 특성화도 안 돼 있었어요. 그냥 군부대 가는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모두 다 알아요. 영어하고 한국사에 대한 고통이 확 줄어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들 준비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라 할까 많이 준비해요. 2023년 4년이 된다고 해서 응시자 수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필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면접 보고 이 면접 사이에 자기소개서가 하나 들어가지만은 그 자기소개서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그래서 필기 시험으로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시간 텀이 있죠. 그 다음에 면접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하는 거예요. 물론 신체 검사가 있는데 이건 동네 병원에서 그냥 서류 떼오면 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원에도 지금 오늘 기준이면 오늘이 이제 11월 초니까 그 이제 막 합격수기 올라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영상으로 합격자도 올라와가지고 이래 저래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 올라오겠죠.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발령지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인 이야기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제가 한번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게요. 한국사 능력 시험 먼저 이야기했는데 이건 날짜 잘 확인하세요. 한국사 능력 시험. 2022년 시험 대비 기준이면은 2018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2018년도 시험 본 거 결과만 있으면 모두 가능해요. 날짜 잘 확인하세요. 날짜 꼭 잘 확인하세요. 별것도 아닌 건데 이런 거 날짜 잘 확인 못 해가지고 나중에 연서 접수하려고 했는데 서류 접수하려고 했는데 나 날짜 안 맞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동안 1년 공부한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하이클래스 군문학원에는 어때요? 벽마다 GTF 일정, 그 다음에 한국사 일정 다 붙어 있어요. 지나가면은 우리 직원분들이 알려주시고 너 했니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게 말씀하시니까 꼭 날짜 확인하시고 2020년 5월부터 개편 적용된 것이죠. 그래서 4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2018년 8월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 점수 가능해요. 2017년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한국사가 1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우리는 7급 그 군무원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3급 응시해가지고 60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만 그 다음에 9급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4급에서 80점 받으면 돼요. 선생님 3급이 4급보다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4급 80점 9급 그냥 3급 60점 7급 7급이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한 번만이라도 모의 문제 풀어보시면 그런 말 못합니다. 선생님 한국사 그러면 9급 기준으로 4급에 80점 받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한국사가 이게 한국사 붐이 일었을 때 막 어린이 조그만 애들도 막 2급 1급 따는 거 봤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사 4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아니고 어렵다고 생각이 절대 안 드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입장은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수많은 수험생들하고 대화해 봤을 때 한국사는 시험 일주일 전이나 뭐 3일, 4일 나면은 시험이 다가와서 부담은 되지만 이 시험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50문항 4지선 다 책 찍는 거거든요. 빨리 공부만 시작했다면 별로 어렵지 않고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에는 다 무료 강의가 있어요. 그거 정도만 돈 내지 않고 그냥 쭉 봐주시면 절대 돈 내고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어느 학원이나 또는 유튜브나 아니면 무료 강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누구지? 뭐 설민석 선생님, 뭐 최태성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무료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다 이거는 그냥 이거 어렵지 않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GTF가 참 영어가 말이 많죠. 영어가 절대로 말씀드리는데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영어에 대한 고통과 고민과 부담 때문에 준비를 꺼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뭐 토익으로도 토플 뭐든지 다 가능해요. 토플 뭐든지 가능해가지고 토익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토익으로 시험 보지 않습니다. 군무원 5급 그냥 5급은 공채가 아니니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토익 기준으로 군무원 시험 7급을 준비하는 사람은 7급 570점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9급은 470점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기준으로 이야기될까? 그 토익 시험을 그래도 내가 한번 나 봐볼까? 뭐 학원에서 좀 공부해봤네 대학 다닐 때 아니면은 20살 넘어가지고 보시면은 가서 그냥 찍으면은 200점 좀 나오죠. 이런 거기 때문에 470점 기준이면은 상당히 좀 쉬운 거예요. 근데 영어를 토익이니 토플이니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보냐면 GTELF 가요. GTELF로 시험을 봐요. 학원에도 GTELF 무료 강의가 다 있어요. GTELF 레벨 2를 47점 이상 받으면은 7급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2점 받으면은 레벨 2 기준으로 9급에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이 레벨 2, 2는 정말로 쉬운 시험이에요. 실제로 영어를 내가 고등학교 때 뭐 좀 공부 끄적끄적 하다가 수능에서 대충 뭐 요즘에 등급제입니다. 한 4등급 받았다, 나 잘 모르겠다, 5등급 받았다 이런 사람들도 잘 찍으면 30점 나와요.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찍어도 일주일 정도만 좀 투자하면은 32점 금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가 되게 쉬워요. 군무원 시험 기준으로는. 그래서 많이 지원해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려졌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뭐냐 20살 넘어가지고 대학 다니면서 그냥 뭐 보면 학과 사무실 홈페이지에 뭐 토익 시험, 토플 시험 이런 거 정보 있죠. 그러다가 뭐 GTELF가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GTELF 시험 응시해가지고 이 누구 해가지고 몇 점에가 레벨 토익을 받은 사람들 있죠. 몇 점 이상. 그거 서류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이러다가 그냥 군무원에 쓱 지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GTELF 하나 있다는 이유로. 네. GTELF는 영어는 상당히 쉽다. 2003년 이내 성적이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 이후로 응시하는 점수만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2019년 이후 시험이면은 다 결과가 반영이 되니까 요거는 누구나 다 쉽다. 진짜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 나 한자 능력 시험 합격했어. 봤더니 8급이야.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어요. 그게 뭐 이게 그런 것처럼 레벨 2 32점 받았다는 것은 어디서 나 GTELF 좀 한다 이런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군무원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만한 곳이에요. 쉬우니까.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하는데 서류 미리 떠놓고 서류 미리 지금 준비해 놓고 이렇게 되죠. 아직 직렬 이야기 다 못했어요. 직렬 선택. 분명히 오늘 한 방에 안 끝나겠네요. 이거 오늘 제 이야기 2, 3 학원과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2, 3 계속 올려야 되겠어요. 자, 직렬 선택. 자, 여러분들 직렬 선택하는 기준은 뭐가 될 것인가? 아까 얘기했죠. 학습 범위에 대한 부담, 점수. 두 번째, 어떤 직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우리 처음으로 갔죠? 영어는 부담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설마 영어 GTELF를 32점 기준인데 그거 2번 떨어져가지고 군무원 시험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걸 알아보세요. 그쪽은 아니야. 응? 한국사 능력 시험 지금 3번 떨어졌다. 9급 준비 기준으로. 다른 걸 알아봐. 그건 아니야. 영어하고 한국사 때문에 부담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국어하고 전공 2과목 또는 3과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죠. 일단 이거는 점수에 대한 이야기.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걸 해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시험이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내가 만약에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걸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고. 어쩌다 공부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1년을 더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큰 고통이에요. 그거는 개인을 위한 고통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한 또는 군을 위한 고통이기도 하니까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저는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거는 9급이냐 7급이냐도 마찬가지예요. 더 알아보시고 더 묻고 다른 사람하고 더 소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죠. 쉽게 그냥 섣불리 쓱 접수하고 쓱 합격하는 거 좋지 않아요. 어쨌든 직렬 선택합시다. 자, 이제부터 직종. 이쪽은 다 이제 기술 직렬 쪽의 선택이 돼요. 여기서 노란색 표시가 된 것은 우리 학원에서 개설되어 있는 직렬 과목이죠. 우리 학원이 아마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이 직렬 선택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그 영역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많은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옛날에 3년, 4년, 5년 전에 찍었던 영상을 계속 트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업데이트되는 라이브 생방송 강의로, 생강의로, 현장 강의로 이렇게 많은 직렬을 갖고 있는 학원은 없어요. 현장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새롭게 올라오는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뒤에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준비하는 쌤들, 그러니까 정보통신직군부터 마지막까지 이쪽 부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대체적으로 다 자격증이 있거나 해당 관련 전공을 했거나 라는 식의 자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자직렬 준비하는 친구한테 토목해라, 선거 기체해라 이렇게 말 못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본인의 직렬이 전공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오는 수험생들은 이제 제가 통신을 할 건데 유도무기 할 건데 9급 할까요? 7급 할까요? 지금까지 그 얘기했죠? 이런 식의 그 직렬 선택의 기준이 들어가야 돼요. 고민이. 이번에 차량이 난리 났죠. 차량 이야기는 뒤에서. 자, 그렇다면은 저는 군무원에 대한 정보는 들었어요. 이래 해가지고 군무원은 일하는 것이라고. 군무원은 어떻게 일하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궁금한 사람들은 빨리 우리 채널에서 밑으로 툭 내려가면은 훌륭하신 김철 선생님께서 자세히 이야기한 게 다 있고요. 찾으면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저는 군무원에 대한 정보는 들었는데 저는 이쪽에 대한 정보 지식이 전혀 없고 전공도 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그럼 어디 갑니까? 그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행정직군.
행정직군. 알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행정학, 행정법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설되어 있는 과목으로 가는 것이고 일반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행정, 군수, 군사정보, 기술정보 이렇게. 보통 수험생들은 행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군무원 행정이나 군대 내 행정이나 아니면은 동사무소, 구청의 행정이나 기본적으로 행정, 공무원이 담당하는 행정의 일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아니면은 군수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군무원 시험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정보사회론이 조금 좀 어렵거나 군사정보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군대에서 내가 일을 하면은 군제 행정직군 중에서는 군사정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좀 특수성도 좀 있고 자부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군사정보도 요즘에 많이 뜨고 있어요. 이쪽을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쪽을 정하게 되면은 9급이냐 7급이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일은 잘 없어요. 이쪽 이 밑에 기술직렬에서 여기로 가는 일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만의 딱 원하는 직종이 있으니까. 하지만은 공업 직군 내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전차 차량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또 여기서 여기로 확 바꾸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인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직렬 하시겠습니까? 어떤 직렬 하고 싶어요? 원하는 걸 하시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가장 궁극적인 해답은 저는 뭐 다른 이야기들을 몇 개도 하겠지만은 원하는 걸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필요한 것. 난 이 일을 계속했을 때 이거에 대한 관련 직종 일들을 살펴보시고 난 이 일을 계속했을 때 난 후회 없다. 즐겁기까지 하진 않더라도 난 이 일을 계속한다면은 평생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만 보고 오지 마세요. 군무원도 군대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군무원에게 주는 그런 복지 혜택, 그다음에 뭐 있어? 뭐 전투 시간, 체력 시간이죠. 그다음에 PX 사용 이렇게 편한 것만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자기 머리만 믿고 합격했다가 나중에 다시 옵니다. 아니면 여기를 떠나서 다른 직렬 준비해요. 원하는 거라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게 정해졌다면 나는 무조건 이 중에 하나를 하겠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와서 상담도 좀 받고 이야기를 하고 먼저 그냥 덜컥 시험을 보기 전에 접수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 노란색은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직렬 선택 이야기예요. 행정은 국어, 모든 과목에서 국어는 공통이에요. 하지만은 7급 국어는 다 똑같고 9급 국어는 다 똑같지만 뭐예요? 7급과 9급 국어가 같은 건 아니에요. 다르죠? 그거는 타직렬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했을 때 어쨌든 9급은 3과목, 7급은 4과목. 이번에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에 경제학 새로 들어왔죠? 자, 여러분들 어떤 거 하시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어만 놓고 이야기하면 9급과 7급의 차이는 없다. 9급은 분명히 한자 계열의 어휘를 좀 더 특화해서 해야 되고 어휘 공부를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한 과목을 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9급 행정학과 7급 행정학의 차이는 어떨까? 9급 경영학과 7급 경영학의 차이는 어떨까를 고민해 보는 것은 그래도 공개된 문제가 있으니 걔네들 한번 풀어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좋다. 그리고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에는 상담이 잘 되어 있으니 담당 선생님 및 담당 직원과 한국말 설명을 상담을 통해서 한번 결정해 보고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군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좀 찾아보시고 군무원의 하루 일과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한국사 영어는 부담이 안 되어야 돼. 영어가 너무너무 영어 GTF를 내가 시험도 보고 정보도 얻었고 시험도 봐봤는데 영어 때문에 못 해먹겠다 힘들다 그러면 이 바닥에 오지 않는 게 좋아요. 한국사도 내가 한국사 3번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보다는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좋아요. 절대 부담이 되어야 되는 과목이 아니어야 돼요. 하지만은 한국사는 제가 보면 지나가다 봐요. 한국사 시험이 이제 다음 주거든. 그래서 왜 했더니 한국사 한국사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그 뭘 부담된다고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하는 거니까. 한국사는 조금 부담을 느끼긴 하는데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에이 별거 아니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80점의 그 9급 80점의 벽이 높지는 않거든요. 자,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자, 2부에서는요. 어쨌든 직렬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이야기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빨리 자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